와, 진짜 너무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응, 맞아. 경치도 너무 이쁘고 완벽하다. 다들 너무 행복해 보여. 최고야. 1999년 5월 18일, 제주도의 봄바람은 유난히 따스했다. 서울 명동의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세 여인이 있었다. 정미선, 한지연, 박선옥. 모두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정미선은 세 사람 중 가장 활달한 성격이었다. 중학교 2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그는 항상 교회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끌었다. 남편은 강남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생활은 안정적이었다. 미선은 종종 교회 자매들에게 말했다. 우리 나이에 뭐 하겠어.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우리끼리 여행 좀 다녀야지. 한지연은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 대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영어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며 일정을 기록했다. 이번 제주 여행도 지연이 계획했다. 항공권부터 숙소, 렌터카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5월이 제일 좋대. 너무 덥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 않고. 지연은 여행 한 달 전부터 제주도 가이드북을 3권이나 사서 읽었다. 특히 올레길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해 두었다. 자연 속을 걷는 트레킹이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박선옥은 세 사람 중 가장 조용했다. 25살 딸이 결혼 준비 중이었고 곧 시집 보낼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성실했지만 선옥은 요즘 공허함을 자주 느꼈다. 딸이 떠나면 남는 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언니들, 나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어. 세 사람은 5월 17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만났다. 미선은 빨간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지연은 베이지색 등산복 차림이었다. 선옥은 남색 점퍼에 모자를 눌렀었다.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 2박 3일이면 충분했다. 비행기 안에서 미선이 말했다. 제주도 온 지가 얼마만이야. 신혼여행 이후 처음인가. 지연이 웃으며 답했다. 나는 아예 처음이야. 신혼여행도 일본 갔었거든.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바다가 보여. 저기.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성산읍의 작은 민박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서울서 오셨어요. 날씨 좋을 때 잘 오셨네. 어디 가실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다. 내일 올레길 21코스 걸으려고요. 종달리에서 성산 일출봉까지요. 아이고 좋지. 그 코스 경치 정말 좋아요. 바다 보면서 걷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릴 거예요.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해물찜을 먹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여행에 들떠 있었다. 미선이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 셋이서 여행 온 거 처음이지. 앞으로 자주 다니자. 선옥이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이들한테만 매달려 살 순 없잖아. 지연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보리차를 마시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자. 9시쯤 출발하면 점심 전에 코스 절반은 갈 수 있어. 숙소로 돌아와 짐을 풀었다. 방은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바다 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좋다. 집에선 애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정신없는데. 선옥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선명했다. 뭔가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곳에 온 게 잘한 일 같았다. 지연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내일 날씨 맑대.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밤 11시
세 사람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올레길을 걷는다. 바다를 보며 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다. 5월 19일 아침 햇살이 밝았다. 미선이 제일 먼저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야, 날씨 진짜 좋다. 빨리 일어나. 세 사람은 간단히 씻고 민박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 계란 후라이.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오늘 성산 일출봉 보러 가시나요? 지연이 답했다. 네, 올레길 걸으면서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길이 좁은 데도 있으니까. 오전 9시 10분 세 사람은 숙소를 나섰다. 민박 입구에 CCTV가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미선은 밝게 웃고 있었고 지연은 지도를 들고 있었다. 선옥은 모자를 고쳐 쓰고 있었다. 렌터카를 몰고 종달리 해안으로 향했다. 차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미선이 감탄했다. 와, 진짜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종달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레킹을 시작했다. 올레길 21코스의 시작점이었다. 표지판에는 성산 일출봉까지 10km라고 적혀 있었다. 자, 출발. 천천히 가자. 지연이 앞장섰고 미선과 선옥이 따라갔다. 처음엔 포장도로였다. 바다가 오른쪽에 보였고 바람이 상쾌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올레길이 원래 이렇게 잘 되어 있어. 응, 요즘 제주도에서 밀고 있는 거래. 관광객들이 많이 온대. 1시간쯤 걸었을까? 해안도로를 벗어나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다. 주변은 숲이었고 새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야, 선호가 괜찮아. 힘들면 말해. 선옥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 숨이 조금 찼지만 참을 만했다. 정오쯤 작은 슈퍼 앞을 지나갔다. 주인 할머니가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 물을 사러 들어갔다. 할머니, 물 3개요. 어디까지 가시게? 성산 일출봉이요. 아이고, 멀었네. 조심해서 가소. 미선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해요? 1~2시간은 더 가야 할 거야. 길 조심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걸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다. 더워지기 시작했다. 선옥이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덥네. 오후 12시 40분 세 사람은 해안도로 인근의 한 상점 앞을 지나갔다. 상인이 기억한다. 바다 쪽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미선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물었다. 여기서 성산 일출봉이 어느 방향이에요? 저 바다 따라 쭉 가시면 돼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바다가 더 가까워졌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연이 카메라를 꺼내 바다를 찍었다. 나중에 사진 인화해서 나눠 갖자. 미선이 웃으며 답했다. 그래, 좋지. 선옥은 멀리 보이는 성산 일출봉을 바라봤다. 저기까지 가면 끝이다. 그럼 숙소로 돌아가 쉴 수 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그것이 확인된 마지막 순간이었다. 오후 12시 40분. 그 이후로 세 사람을 본 사람은 없었다. 휴대전화는 모두 꺼졌다.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다. 세 여인은 제주의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5월 19일 저녁 7시 민박 주인 김순자는 이상함을 느꼈다. 새 손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저녁 식사를 예약했었는데 말이다. 이상하네. 연락이 없어. 순자는 방으로 올라가 봤다. 짐은 그대로였다. 세면도구, 옷가지, 화장품.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저 가벼운 배낭 하나씩만 메고 나갔던 모습이 떠올랐다. 올레길 걷는다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오면 이상하지.
순자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다. 지연의 번호였다. 예약할 때 받아둔 연락처였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미선의 번호로도 걸어봤다. 역시 같았다.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하지만 아직 하루도 안 지났으니 경찰에 신고하긴 이르다고 생각했다. 밤 10시가 넘어도 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손님들이 안 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 어디 다른데 묵을 수도 있지. 하지만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정미선의 남편 정우진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저녁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이상하네. 배터리가 나갔나? 우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여행 중이니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일 연락 오겠지. 한지연의 아들 민준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 과제 때문에 질문할 게 있었다. 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엄마 전화 왜 안 받지? 민준은 나중에 다시 걸어보기로 했다. 엄마는 항상 전화를 받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바쁜가 보다. 박선옥의 딸 수지는 결혼 준비로 바빴다. 웨딩홀 계약서를 확인하다가 엄마가 생각났다. 전화를 걸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엄마 제주도 가셨으니까 신호가 안 좋나? 수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내일 연락하면 되니까. 5월 20일 아침 6시 민박 주인 순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새 손님이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여보, 이거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성산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오전 8시 정우진에게 전화가 왔다. 제주경찰서였다. 정미선 씨 남편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부인께서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계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연락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지? 뭐라고요? 우리 와이프가요. 함께 여행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연락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전화가 안 됐어요. 우진은 급히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달려갔다. 제주도로 가야 했다. 아내를 찾아야 했다. 한지연의 남편도 박선옥의 남편도 같은 연락을 받았다. 세 가족 모두 급히 제주도로 향했다. 오전 10시 성산경찰서에는 수색팀이 구성됐다. 경찰관 15명, 소방대원 2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총 50여 명이 올레길 21코스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종달리부터 성산 1출봉까지 전 구간 수색합니다. 특히 해안 절벽 쪽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수색팀은 올레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풀숲을 헤치고 바위 틈을 살폈다. 혹시 실족사고라도 났을까? 바다에 빠진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배낭도 옷도 신발도 없었다. 심지어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오후 2시 정우진이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성산경찰서로 향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제발 무사하길. 경찰서에는 이미 다른 가족들도 도착해 있었다. 한지연의 남편 강민수, 박선옥의 남편 박태수. 세 남자는 처음 만났지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우리 아내들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차분히 설명했다.
어제 낮 12시 40분을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CCTV는요. 요즘 어디든 CCTV가 있잖아요. 올레길 구간에는 CCTV가 없습니다. 민박 앞 CCTV가 마지막입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21세기에 사람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나? 핸드폰 추적은요. 전원이 꺼져서 추적이 안 됩니다. 통신사에 협조 요청했지만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성산읍 일대입니다. 민수가 물었다.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수색 중입니다. 해양경비대도 출동했습니다. 바다 쪽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출발하기 전 밝게 웃던 모습.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좋아하던 모습. 이럴 리가 없어. 우리 마누라가. 오후 4시 수색은 계속됐다. 소방대원들이 절벽 아래까지 로프를 타고 내려갔다.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위에 걸린 옷 조각도 신발 한 짝도 없었다. 해양경비대는 배를 띄워 바다를 수색했다. 혹시 익사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물살이 세긴 했지만 하루 만에 완전히 떠내려갈 정도는 아니었다. 저녁 7시 첫날 수색이 종료됐다.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수색하겠습니다. 범위를 더 넓혀서요. 우진이 물었다. 혹시 범죄 가능성은 없나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어서 가족들은 민박으로 갔다. 새 여인이 묵었던 바로 그 민박. 순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맞았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신고했어야 하는데.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주인분 잘못이 아니에요. 방에는 아내들의 짐이 그대로였다. 미선의 화장품, 지연의 수첩, 선옥의 옷까지 모든 게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우진은 아내의 수첩을 펼쳤다. 여행 일정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5월 19일 올레길 21코스 트레킹, 성산 일출봉, 그리고 저녁은 해물탕 먹기. 당신 정말 꼼꼼하지. 눈물이 났다. 우진은 수첩을 꼭 안았다. 아내가 돌아와야 했다. 반드시. 5월 21일 수색 이틀째. 경찰은 인력을 100명으로 늘렸다. 군부대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제주도 전역에 수배 전단이 붙었다. 실종자 정미선, 한지연, 박선옥. 5월 19일 올레길 21코스에서 실종. 목격자는 연락 바랍니다. 하지만 이틀째 수색도 허탕이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나? 5월 22일 수색 사흘째. 가족들은 직접 올레길을 걸었다. 아내들이 걸었을 그 길을. 혹시 뭔가 발견할 수 있을까? 여보 어디 있어? 대답 좀 해. 우진은 미친 듯이 아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다. 이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내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게 막막했다. 사흘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실족사고 또는 익사 가능성.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단서가 전혀 없었으니까. 새 여인은 그렇게 제주의 어딘가로 사라졌다. 24시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5월 23일 사건 발생 나흘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주 지역 신문이 먼저 보도했다. 올레길에서 서울 여성 3명 실종. 사흘째 수색 중.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서울의 주요 일간지들이 일면에 실었다. TV 뉴스도 연일 보도했다.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 올레길에서 여성 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백주대낮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3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 경찰은 실종 당일부터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국민들은 경악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추측들이 쏟아졌다. 범죄일까, 사고일까, 아니면 집단 가출일까? 올레길 미스터리라고 불러야겠네요. 한 네티즌의 댓글이었다. 그 말은 빠르게 확산됐다. 올레길 미스터리. 언론도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정우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도청 기자실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교회 친구들이랑 여행 왔다가 이렇게 됐어요. 목이 메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아무 단서도 없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가족 간 갈등은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경제적 문제는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한지연의 아들 민준도 나왔다. 22살 대학생. 눈이 충혈돼 있었다. 엄마는 항상 전화를 잘 받는 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 안부를 물으셨어요. 민주는 울먹였다. 그런 엄마가 사흘 넘게 연락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박선옥의 딸 수지는 결혼식을 미뤘다. 엄마 없이 결혼할 수 없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수지는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다. 그 모습이 저녁 뉴스톱으로 나갔다. 전국이 새 여인의 실종 사건에 주목했다. 5월 24일 가족들은 제주 전역에 전단을 붙이기 시작했다. 실종자 사진과 함께 간절한 호소문이 적혀 있었다. 저희 가족을 찾습니다. 5월 19일 올레길에서 실종됐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연락 주세요. 우진은 하루에 10시간씩 전단을 붙이고 다녔다. 식당, 편의점,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혹시 이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본 적 없다고.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우진은 지칠 줄 몰랐다. 아내를 찾아야 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민수는 올레길을 계속 수색했다. 경찰 수색이 끝났지만 혼자서라도 찾아야 했다. 풀숲을 헤치고 바위 틈을 들여다봤다. 여보 어디 있어? 나야. 목이 쉬도록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고 파도만 칠 뿐이었다. 태수는 주변 병원을 다 돌았다. 혹시 기억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건 아닐까? 하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다. 환자 명단에 박선옥이란 이름 없나요? 없습니다.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3번째 확인이었다. 정말 없으세요. 태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아내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5월 26일 일주일째. 수색은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다. 범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인물 조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올레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다. 공사장 인부들, 식당 주인들, 민박 주인들. 그날 그 시간 올레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조사 대상이었다. 5월 19일 오후에 뭐 하셨습니까?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요. 증인 있습니까? 동료들이 다 봤어요. 경찰은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렌터카 회사도 조사했다. 혹시 세 사람을 뒤따라간 차량이 있었을까? CCTV를 분석했지만 의심스러운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서가 전혀 없어요. 수사팀장은 답답해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나? 범죄라면 흔적이라도 남는 법인데. 5월 29일 사건 발생 열흘째.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다. 성산 1출봉 아래 절벽. 그곳은 수색팀이 이미 여러 번 확인한 곳이었다. 하지만 한 자원봉사자가 바위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였다. 먼지와 이끼로 덮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봤다. 안에는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다. 이거 카메라 메모리 같은데요. 즉시 경찰에 전달됐다. 감식팀이 분석했다. 메모리 칩은 손상되지 않았다.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다. 모두 풍경 사진이었다. 바다, 하늘, 올레길 표지판, 그리고 한 장의 이상한 사진. 등산로를 내려다본 구도였다. 멀리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촬영 시각 확인해봐요. 5월 19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였다. 오후 4시 27분. 세 사람이 마지막 목격된 시각은 낮 12시 40분. 그 사이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남자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뒷모습만 나와서요. 사진을 확대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려웠다. 키는 170cm 후반으로 추정됐다. 체격은 보통? 그게 전부였다. 이 사진이 왜 절벽 아래 있던 거지? 누가 일부러 버린 걸까요? 아니면 떨어뜨린 거거나. 경찰은 즉시 메모리칩 소유자를 확인했다. 정미선의 카메라였다. 출발 전 찍은 사진들과 비교한 결과 일치했다. 정미선 씨가 이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남자와 접촉이 있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진이 호출됐다. 경찰서로 와서 사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우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 주변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정말 모르시는 거 확실합니까? 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경찰은 사진을 공개했다. 언론을 통해서 혹시 이 남성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오후 4시 27분경 성산 1출봉 인근에 계셨던 분 연락 주십시오. 하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 속 남성은 누구인가? 새 여인과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왜 메모리 칩은 절벽 아래 있었나? 의문만 쌓여갔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6월 5일 수사팀은 전문가를 불렀다. 프로파일러였다. 혹시 심리 분석으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3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프로파일러는 말했다. 한 명이라면 사고일 수 있어요. 하지만 3명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 확률은 극히 낮죠. 그럼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자발적 실종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발적 실종이요. 4-3사람이 함께 도피한 경우죠. 하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들과 갈등이 없었다면요. 결국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다.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었다. 언론은 계속 보도했다.
올레길 미스터리. 제목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다. 제주 올레길의 저주인가. 새 여인 증발. 흔적 없이 사라진 그들. 진실은 파도 속에. 가족들은 분노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실종 사건이었다. 3명의 소중한 가족이 사라진 비극이었다.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졌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다가왔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갔다. 바람은 불었다 멈췄다. 제주의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새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정말 바람이 되어버린 걸까? 파도에 삼켜진 걸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6월 10일 사건 발생 22일째. 경찰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 전역의 숙박업소, 민박, 펜션. 혹시 새 여인이 다른 이름으로 묻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진 속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해안가 어촌 마을도 수색했다. 혹시 기억을 잃고 떠돌고 있는 건 아닐까? 경찰은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확인해야 했다. 할머니, 이 사람들 보신 적 없으세요? 아이고 모르겠네. 나이 먹으니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 제주항 여객 터미널도 조사했다.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혹시 배를 타고 육지로 갔을까? 하지만 새 여인의 모습은 없었다. 제주공항은요? 거기도 확인했습니다. 탑승 기록 없습니다. 수사팀장 이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막막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라질 수 있나?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합시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라기엔 너무 깨끗했다. 흔적이 전혀 없었다. 당시 올레길 근처 공사장을 집중 조사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인부가 20명 정도 있었다. 5월 19일 오후에 뭐 하셨습니까? 일했습니다. 아스팔트 깔고 있었어요. 이상한 거 못 봤습니까? 여자 3명이 지나가는 거라든지. 아니요. 공사장에서 일만 했어요. 알리바이는 모두 확실했다. 동료들이 증언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했다고. 공사 현장 반장 김철수도 조사받았다. 50대 중반. 제주 토박이었다. 반장님도 하루 종일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감독해야 하니까. 점심시간에도요. 점심은 도시락 먹었어요. 현장에서요. 경찰은 뭔가 찝찝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민박 주인 김순자도 다시 조사받았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3분이 묵으실 때 특이한 점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평범하게 지내셨어요. 누군가 찾아온 적은요?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전화 통화는요? 그것도 못 봤어요. 그냥 조용히 쉬시다가 나가셨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꾸 경찰이 와서 묻는 게 부담스러웠다. 혹시 자기가 용의자로 몰리는 건 아닐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요. 알고 있습니다.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경찰은 숙소 주변도 다시 수색했다. 혹시 묻혀 있는 건 아닐까? 탐지견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 정말 이상합니다. 형사 박준영이 말했다. 15년 경력이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보통 범죄면 흔적이 남거든요. 혈흔이든 옷가락이든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6월 20일 렌터카 회사를 다시 조사했다.
세 여인이 빌렸던 차량. 흰색 소나타였다. 차는 숙소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차량 정밀 감식 들어갑니다. 감식팀이 차를 뜯어봤다. 좌석 및 트렁크, 엔진룸, 구석구석 확인했다. 혈흔 검사도 했다. 루미놀 반응 검사까지. 결과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혈흔 없습니다. 지문은요? 새 피해자와 렌터카 직원 지문만 나왔습니다. 또다시 막혔다. 차량에서도 단서가 없었다. 정우진은 매일 제주 거리를 헤맸다. 아내를 찾기 위해. 낮에는 전단을 붙이고 밤에는 해안가를 수색했다. 여보 어디 있어? 제발 나와줘. 한 달이 넘도록 씻지도 못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됐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미친 사람 같아 보였으니까. 어느 날 밤 우진은 성산 일출봉 절벽 끝에 섰다. 아래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아이들이 떠올랐다.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엄마도 없는데 아빠마저 없어지면 안 됐다. 버텨야지. 버텨야 해. 우진은 절벽에서 물러났다. 눈물이 흘렀다. 아내가 보고 싶었다. 너무나. 한지연의 아들 민주는 학교를 휴학했다.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매일 제보 전화만 기다렸다. 혹시 저희 엄마 보신 분 계십니까? 방송국에 출연해 호소했다. 하지만 확실한 제보는 없었다. 착각이거나 거짓이었다. 부산에서 봤다는데요. 경찰이 확인하러 갔지만 다른 사람이었다. 민주는 절망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이요. 박선옥의 딸 수지는 결혼식을 완전히 취소했다. 약혼자는 기다려준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 없이는 못해. 미안해. 수지는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엄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이요.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7월 들어서자 언론의 관심이 식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졌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다. 올레길 사건 그거 어떻게 됐대? 몰라. 아직도 못 찾았나 봐. 안 됐네. 그게 전부였다. 처음의 충격과 관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경찰도 점차 인력을 줄였다. 다른 사건들이 많았다. 실종 사건만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팀 축소합니다.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복귀하세요. 수사팀장 이동영만 남았다. 그리고 형사 박준영. 둘이서 사건을 계속 추적했다.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동혁은 매일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하지만 100번을 봐도 답은 없었다. 8월 말 제주도에 태풍이 왔다. 강풍과 폭우가 몰아쳤다. 올레길 일부가 유실됐다. 절벽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졌다. 수색은 다시 시작됐다. 혹시 땅속에 묻혀있던 게 드러나지 않을까? 전 구간 재수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새 여인은 정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9월 가을이 왔다. 사건 발생 넉 달째. 경찰은 내부 회의를 열었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범죄인지 사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혁이 말했다. 하지만 미제로 남기긴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어요.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 진실을 찾지 못한 사건. 2000년 6월, 정확히 1년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 목록에 올랐다.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한다. 그게 전부였다. 정우진은 제주에 눌러 앉았다.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내가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다. 당신 기다릴게. 언젠간 돌아올 거야. 한지연의 가족도 박선욱의 가족도 매년 5월이면 제주를 찾았다. 올레길을 걸으며 그들을 기억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성산 일출봉 절벽 아래. 파도가 철썩이는 그곳에 국화를 놓았다. 하얀 국화였다. 이 길 어딘가에 계시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제주의 바람은 여전히 거셌다. 그 바람 속에 새 여인의 흔적이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족들은 믿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미제 사건. 그 무거운 단어가 세 가족의 삶에 드리워졌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치지 않은 상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2025년 5월 19일. 정확히 26년이 흘렀다. 제주도의 봄은 여전히 따스했다. 올레길 21코스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배낭을 맨 젊은 연인들, 트레킹화를 신은 중년 부부들, 카메라를 든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 밝은 얼굴이었다.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사진 찍자. 여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길 한편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절벽 아래. 파도가 밀려오는 그곳에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었다. 높이는 1미터 정도. 그리 크지 않았다. 비석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미선, 한지연, 박선옥, 그리고 한 줄의 문구. 길 위의 바람처럼 그들은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잠시 멈춰섰다. 비석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실종됐다는 분들이구나. 그 유명한 사건 말하는 거야. 응. 오래됐지. 한 20년 넘었나. 잠깐의 묵념.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삶은 계속됐다. 세월은 흘렀다. 정우진은 70이 넘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매년 이날만큼은 제주를 찾았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는 아들이 함께 왔다. 38살이 된 아들. 그도 이제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이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우진은 올레길을 걸었다. 26년 전 아내가 걸었을 그 길을.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렇게 아내를 기억했다. 여보 나왔어. 또 왔어. 바람이 불었다. 우진은 그게 아내의 대답이라고 믿었다. 그래 잘 왔다고. 고맙다고.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들도 옆에 섰다. 우진은 국화 한 다발을 놓았다. 하얀 국화. 미선아. 올해도 무사히 살았어. 손주도 이제 셋이야. 눈물이 흘렀다. 아직도 아팠다. 26년이 지났는데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아들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말없이. 우진은 한참을 울었다. 한지연의 아들 민준도 왔다. 이제 48. 대학 교수가 됐다. 영문학을 가르쳤다. 엄마처럼.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다. 엄마 저 교수 됐어요. 엄마 보셨죠? 민주는 매년 이곳에 와서 1년을 보고했다. 엄마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올해는 논문도 발표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주제예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민주는 웃었다. 엄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사랑해요, 엄마. 항상. 박선옥의 딸 수지는 51살이 됐다. 결국 결혼했다. 엄마 없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 엄마 제 결혼식 못 보셨죠? 미안해요. 수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엄마를 닮은 딸이었다. 엄마 우리 애들 예뻐요. 엄마 닮아서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 비석 앞에 아이들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있었다. 오후 3시 세 가족이 모두 모였다. 비석 앞에서 26년째 이어온 약속이었다. 매년 5월 19일 오후 3시 함께 모여 추모하기로. 올해도 다들 건강하시네요. 그러게요. 세월 참 빠르죠.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모두 늙었다. 하지만 그리움은 여전했다. 함께 기도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우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민주는 눈을 감고 묵상했다. 수지는 성경 구절을 읽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철썩였다. 제주의 자연은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이 입을 열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모두 그를 봤다. 우진은 바다를 바라봤다. 26년이나 붙잡고 있었어요. 돌아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젠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평화로운 곳에 계시다는 걸.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요. 엄마는 항상 우리 걱정하셨으니까. 세 사람은 바다를 향해 섰다. 우진이 말했다. 미선아, 이제 편히 쉬어. 우리 이제 괜찮아. 민준이 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가세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바람이 세게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알겠다고. 고맙다고.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람을 맞으며.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제 가볼까요? 네. 가시죠. 비석의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젠 앞을 봐야 했다. 올레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젊은이들, 노인들, 아이들. 모두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우지는 생각했다. 인생도 이 길과 같구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한다. 멈추면 안 된다. 그게 산자의 의무니까. 아버지 저녁 뭐 드실래요? 아들이 물었다. 우지는 웃었다. 해물탕 먹자. 내 엄마가 좋아하던 거. 좋아요. 가시죠. 제주 시내로 향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삶은 계속됐다. 누군가 사라져도 누군가 떠나도 세상은 돌아갔다. 그날 밤 우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다.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다. 어쩌면 저 별 중 하나가 아내일까. 미선아, 잘 자.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잠이 왔다. 오랜만에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밝게 웃고 있었다. 여보, 왜 이제 왔어? 미안. 늦었지.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내의 손은 항상 따뜻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함께 걸었다. 꽃이 가득한 길을.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쳤다. 완벽한 날이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응. 그럴게. 우리 애들도 잘 챙기고. 물론이지. 아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빗속으로. 안녕 여보. 안녕 미선아. 우지는 잠에서 깼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창밖에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은 때로 이유 없이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그게 사고든 범죄든 운명이든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 그 상실과 함께 산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그 모든 게 남아있다. 올레길의 바람은 오늘도 분다. 파도는 오늘도 밀려온다. 그 속에 새 여인의 이야기가 살아 숨쉰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잊히지 않았다. 비석이 있는 한, 가족이 기억하는 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한, 새 여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길 위의 바람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가장 비범한 미스터리. 답을 찾지 못한 질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배운다.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 일 수 있다는 것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게 이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이 아닐까? 여기는 반전 사연.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 올레길 새 여인 실종 사건이었다.